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부터 먼저 체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소리가 다 잘 들리시는 것으로 알고 이제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마스 직접 써보는 요즘 생성형 AI 챗 GPT 대 구글 AI 스튜디오 연수 진행을 맡은 저는 시마스 주임 강사 이수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 오늘은 1일차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순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GPT와 구글 AI 스튜디오 새로운 기능 탐구, 그리고 생성형 AI 트렌드를 살짝 곁들여 보고요. 챗GPT 추가 모델 심층 분석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이 포옴니의 태스크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료 버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주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많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옴니 3 그리고 O4 소라 모델까지도 한번 이제 다뤄볼 예정이고요. 챗GPT의 설정 방법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 최신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과 함께 사용할 패들릿부터 한번 선생님들 그 패들릿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패들릿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들어와 보세요.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출첵 및 실습 인증 1회차라는 요 칸이 있죠? 선생님들의 성함을 한번 남겨봐 주시면 오늘 연수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패들릿에 잘 접근하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빨리 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제 저희가 요즘이 가장 좀 선생님들이 가장 바쁘신 시간이시죠. 보통 어제 이제 저희 과학의 날 행사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활동도 있고, 또 내부에서도 또 활동이 있는 그런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네,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 이제 패들릿에는 잘 들어오시는 것 확인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장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패들릿 화면 다시 이제 이렇게 QR로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이 QR 부분으로 핸드폰 부분에 핸드폰으로도 한번 링크를 접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사용을 해볼 거니까 네, 이제 핸드폰으로 앱에서도 한번 우리 이제 실습을 해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릴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 스샷을 한번 뜨셔서 또 패들릿 이 화면에다가 이제 그 본인 실습한 이미지를 올려봐 주시는 것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보통 기존의 챗GPT가 거의 선두였죠. 기존에 2023년, 2024년 이렇게 지금 계속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챗GPT를 따라올 그 어떤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번 보시면요. 이 아래 도표에 보시면 챗GPT뿐만 아니라 딥시크라는 모델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많이 아시는 지금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가 사용하는 제미나이 모델 그리고 또 퍼플렉시티 AI 요거 이제 검색에 특화된 이런 그 이제 플랫폼이고 또 저도 이제 클로드 AI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파일럿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빙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또 이제 로컬에서 쓸 수 있는 노트북 LM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져 있는데
현재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이렇게 특징도 이 외국 사이트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검증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히나 이제 뭐 그 버전업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이제 뭐 그 심층 리서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지만, 현재 지금 이 생성형 AI, 이 LLM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AI 툴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챗GPT와 제미나이가 그래도 범용으로 사용하기 가장 편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클로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이 뭘까요? 선생님들, 이제 이런 그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에 비해서 클로드가 아쉬운 점은 맞습니다. 이미지 생성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이제 그 클로드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이 생성형 AI 시장이 좀 더 다르게 이제 그 3파전 혹은 4파전, 5파전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요즘에 또 젠스파크라고 하는 이런 모델이 또 아주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분야에서 이 생성형 AI를 쓸 때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그 시도별 교육청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먼저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검색을 하시면 각 교육청별로 이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 지침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요 생성형 AI 활용 지침, 이제 그 연령대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각 그 이제 수업 활용 가이드를 이제 그 학교 군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서 선생님들께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실 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네, 당부를 드리고 또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시죠?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챗GPT의 새로운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이 챗GPT와 이 구글 제미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미나이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사용할 거는 그냥 제미나이가 아니라 구글의 AI 스튜디오를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패들릿으로 잠시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요. 지금 제가 이제 장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두 개의 장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챗GPT 사이트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 사이트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일단 제가 시연을 해드릴 때 이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사용이 처음이시라면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제 선택을 하라고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선택 장애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첫 번째 거 try 제미나이로 클릭을 해주시면 된다.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패들릿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들릿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사이트 링크가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챗GPT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각 이제 메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이트 링크 클릭하시면 저는 로그인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띄워 두시고요. 또 하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로그인부터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도 그냥 바로 들어가죠.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들어오시나요? 이제 지금 이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제 try 제미나이 혹은 API 키 이게 나올 때는 try 제미나이로 클릭을 해주셔서 이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준비가 되시면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이제 지금 300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설문을 했더니 구글 AI 스튜디오의 사용 경험이 챗GPT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접속이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스튜디오에 혹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지금 제가 패들릿에다가 아예 여기다가 이제 AI 스튜디오 구글.com 해서 프롬프트에 이제 챗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적어 놨어요. 이제 요거 클릭하시면 뉴 챗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이 부분 이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장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만약에 교육청 계정일 때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개인 계정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구글 계정이면 무료 계정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학교이시면은 혹시 안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약간의 그 상황별 안 들어가지는 이유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요게 지금 잘 나오는지 처음 진입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 화면이 뜬다. 그러면 Use Google AI Studio라고 클릭을 하시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스튜디오가 이제 화면이 보여지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이 됐을까요? 자, 그래서 저희는 구글 계정으로 해서 구글의 AI 스튜디오는 가입이 되었고, 저는 이제 어드밴스드 버전을 쓰긴 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무료 버전이라도, 무료 계정이라도 이 AI 스튜디오를 다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표로 넘어갈게요. 먼저 저희가 이렇게 구글 AI 스튜디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짝 먼저 보여드립니다. 왜냐면은 챗GPT는 많이들 활용을 하시지만 AI 스튜디오는 처음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메뉴의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좌측 메뉴는 일단 주요 기능들 이제 메뉴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가운데 부분은 프롬프트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캔버스 영역이고 상단에 이제 메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중요한 건 우측 메뉴, 우측 메뉴입니다. 그래서 우측 메뉴에는 각각의 모델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이 숨어 있다라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지금 구글 AI 스튜디오를 다룰 건 아닙니다. 먼저 챗GPT부터 다룰 예정이니까 일단 로그인이 안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로그인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는 이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고 가장 먼저는 챗GPT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원래는 4.5가 새로 나와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4월 17일에 이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O4 미니, O3 미니 이런 부분 보셨죠?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이제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 특히나 4.1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 이제 대중들한테는 이제 요게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4.1이라는 모델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O4 미니라는 이런 모델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모델별 특징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1은 아직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개발자들이 API 같은 걸 사용할 때 이 부분을 접근할 수 있게끔 지금 지원이 되어 있고요. 4.5 프리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 버전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뜨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O3 같은 경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포 미니, 오포 미니 하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 이제 이 부분은 따로 있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심층 리서치, 딥 리서치라고 하는 부분도 보통 프로에서만 되던 모델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 플러스, 유료 버전인데 플러스 버전에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지원을 해줬어요. 대신에 월 10번입니다. 아껴 써야겠죠? 그리고 이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는 한번 돌리실 때 시간 여유가 되실 때 돌리셔야 합니다. 워낙에 이 심층 사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많이 넣고 많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심층 리서치를 하면서 다른 이제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걸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 요걸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죠. 요거는 3시간에 80,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용할 때는 3시간에 몇 개였죠?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50개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80개로 늘려줬습니다. 참 인심 좋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음성 대화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 음성 대화는 하루에 1시간. 근데 그렇게까지 여유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작은 텍스트로 넣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랑 다르게 구글 AI 스튜디오가 사용하는 모델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는 제미나이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LLM 모델을 모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챗GPT와 다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토큰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미나이 2.5가 가장 이제 상위 모델이고, 저희가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모델은 제미나이 2 버전입니다. 2 버전 중에도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하위 버전은 이제 좀 더 특화된 부분이 또 따로 있고, 보통 이제 하위 버전은 계속 쓰는 이유가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가볍게 쓸 수 있다. 연구용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는 저런 경량화된 모델을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이제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챗GPT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메뉴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일단 지금 사용하시는 챗GPT가 유료 모델을 내가 처음 사용한다, 혹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에서만 사용해봤다. 그리고 어떤 세팅을 하나도 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0번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나는 뭐 맞춤 설정이나 이런 것부터 다 되어 있다, 준비되었다. 0번이 왜 이렇게 많으신가요?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네,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안 흘러가고, 0번이 너무 많아서 세팅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나 지금 싶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세팅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네, 네, 폰으로는 아직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PC로 저희가 일단 세팅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시마스에서 챗GPT 연수를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매번 선생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연수에서 맞춤 설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했던 부분 한 번씩 다뤄봐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달라진 메뉴를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기존에 이제 했던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챗GPT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패들릿 링크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탭으로 이렇게 그 크롬 창을 나눠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다 준비되셨을까요?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이제 이 부분도 한번 2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준비되셨으면. 그러면 여기 이제 패들릿에 보시면 쭉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전에 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오늘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존에 해보신 선생님들은 먼저 메뉴를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이제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네, 그걸 이제 한번 네, 갈무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챗GPT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맨 오른쪽으로 지금 옮겨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2회차에 할 내용이 지금 스포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요걸 할 거는 아니고 요거 아니에요. 이건 내일 할 겁니다. 미리 보여드려서 좀 내리도록 할게요. 안 내려지네요. 자, 일단 요렇게 내려놔야겠어요. 괜히 또 오해하실까 봐.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사용자 설정이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 맞춤 설정 1, 2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부분에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부분, 요걸 다 이제 카피를 하실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맞춤 설정에 사용하실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게시물 열기 이렇게 누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지금 블럭을 잡아서 카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하실 수 있어요. 잘 되시죠? 잘 되시나요? 네, 요거 되셨으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X를 누르시고 다시 챗GPT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나의 프로필이 나오죠. 가장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 바를, 슬라이드 바가 안 보이시면 이 브라우저를 전체 화면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요 아래쪽에 이렇게 슬라이드 바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맞춤 설정 가이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이제 챗GPT의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설정을 같이 해야 저랑 이제 비슷한 그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챗 GPT 맞춤 설정 이 부분을 클릭하시겠습니다. 자, 클릭 되셨나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모찌님이라고 해놨는데, 그동안에 제가 했던 자료를 통해서 저를 자꾸 제 본명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자아가 좀 생긴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넣으시면 되고요. 일단 호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에는 제가 처음에 맞춤 설정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를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에 맞게끔 선생님의 상황에 맞게끔 살짝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부분은 좀
네, 깁니다. 긴데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좀, 네, 실습 후 지울 수 있어요. 다, 네, 요거 부분은 다 지우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부분도 미리 해두시면 여기에서 프롬프트가 정말 많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 절약이 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프롬프트 부분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보면 나는 누구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걸 다 구구절절히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다 모두 다 넣은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챗GPT 기능도 이렇게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모두 다 클릭이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이 부분 다 클릭이 되어 있는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되셨나요? 이 부분은 원래 이제 기존에 했던 내용이라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확인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맞춤 설정 가이드를 다 설정을 하고 나셨다면 이제 저랑 같이 실습을 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문으로 설정하면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은미 선생님께서 네이티브시면은 영문으로 계속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시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우리는 다시 이걸 또 한글로 변환해서 또다시 이 교육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챗GPT가 영어로 하는 게 가장 빠른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어로 얘기를 해도 아주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챗GPT를 쓰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은 왜 이 챗GPT를 사용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사용하시죠? 사용하시는 용도, 이런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업무 시간의 단축, 해결, 이런 걸 빠르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글이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업무에 대한 그런 리소스나 이런 걸 가장 빨리 나에게 이걸 전달해 주고,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부분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그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도 그냥 이제 만약에 신호가 걸린다. 원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걸 이제 챗GPT한테 주로 앱에서 이제 보통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챗GPT가 답변을 아주 잘해줍니다. 특히나 음성 대화도 잘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음성 대화도 가끔 하는데 음성 대화는 제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은 잘 사용을 하시나요? 음성 같은 경우는 대화는 괜찮은데 지식 부분은 이 활용을 할 때 아주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좀 더 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맞춤 설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진 메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선생님들이 다 보셨다면 이제 챗GPT의 모델, 예전에는 4, 5만, 옴니만 보통 썼다면 이제는 모델이 정말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GPT-4 요 모델은 이제 4월 말, 이달 말이면 떠난다고 이렇게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모델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볼 메뉴는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 아까 전에 이제 보셨을 때 맞춤 설정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새로워진 메뉴를 지금 먼저 러프하게 보고 있어요. 이제 앞에 보면은 모델이 조금 추가가 됐다라는 점과, 그리고 우측에 보셨을 때 이 작업이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선생님들 다 요거 확인되시나요? 작업이라는 게 들어와 있다. 그리고 모델 부분에 보시면, 다시 제가 모델을 보여드리면, 모델에도 두 번째 줄에 일정 예약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이 부분, 네, 기존에 없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이따가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 요즘에 지브리풍 이미지 정말 많이 생성하시죠? 어떠셨어요? 많이 안 하셨나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요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해보신 분이 위너다라고 이렇게 승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요즘에 로딩 시간 많이 길어요. 그쵸? 그런데 보통 그래서 저는 앱에서 씁니다. 이제 그냥 PC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이동할 때 잠깐 그냥 폰을 옆에 놔두고 그냥 가만히 놔둘 때, 그때 이제 생성 하나 하라고 하고 그냥 잊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생성이 되면, 아, 잘 나왔구나 하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이 이미지를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들이 다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확인되시나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봐야 될 게, 지금 보여드리는 라이브러리는 PC 화면인데 이걸 앱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냥 PC로 볼 때는 그냥 챗GPT에 있는 프롬프트만 나오거든요. 근데 앱에 들어가시면 이미지 그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금 버전업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앱으로 접속하시면 내가 라이브러리에 딱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미지 만들기라는 부분을 버튼으로 클릭하면 네, 이렇게 이미지 그리기라는 부분이 프롬프트 아래에 우리 그 심층 리서치 클릭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에서 활용하시면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지를 지금 좀 더 잘 쓰는 부분은 내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규 기능과 기존에 있던 메뉴들이 어떻게 지금 어우러져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자료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캔버스, 예전에는 베타 버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분 베타가 떨어졌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캔버스가 아예 그냥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살짝 보여드릴 텐데 그때 이 캔버스가 어떻게 화려하게 네, 이 바이브 코딩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네, 2부에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태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럼 어떻게 쓰느냐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요 마인드맵은 제가 릴리스 AI라는 데서 구현을 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림 기능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이제 언제 뭘 해줘. 그리고 이제 보통 구글의 캘린더 기능, 이런 것도 이제 알림을 뜨게끔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챗GPT도 작업 기능을 통해서 이걸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띵동 해서 알림이 오는 건 아니에요. 앱에서 알림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날씨나 뉴스 내가 빨리빨리 받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혹은 단발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바로 태스크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보실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기능,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 태스크 기능이
활약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태스크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일정 예약이라는 데를 보시면요.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설정에 들어가야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시연을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제 또 패들릿에 지금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인증샷을 한번 남겨볼 거예요. 어떤 걸 남겨볼 거냐면 저희가 좀 전에 일정 예약 요걸 클릭을 해보시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죠? 챗GPT 작업이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어디냐면 요겁니다. 챗GPT 4o 일정 예약.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써 있죠? 챗GPT에게 팔로우업까지 부탁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타 버전이긴 한데 지금 일정 예약을 누르면 그냥 일정 예약이라고 뜨는 게 아니라 작업이라고 표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걸 클릭을 한다고 쳐도 나오지 않아요. 이거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설정이 돼 버렸어요. 이제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요 우측에 있는 프로필 이 부분을 눌러서 일단 설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일반하고 알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알림 찾아보셨나요? 네, 이제 요게 무료인 분들은 작업이 보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아쉽지만 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한번 구독을 해서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 이 챗GPT 플러스 계정을 2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 딸도 이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 이제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이제 친구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계정을 하나 더 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요 작업 알림 부분에 보시면 작업에 푸시 이메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요거를 확인하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 작업이라는 게 알림이 어떻게 오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푸시랑 이메일이랑 두 개가 다 오는 게 싫으실 수 있어요. 이메일이 이제 보통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이제 용량 초과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메일 체크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메일로 다시 활성화 시켜도 되고 이 부분 세팅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확인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작업에 대한 알림 설정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나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어디서 보느냐? 이 작업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작업. 여기에 있는 거는 추가하는 부분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작업 부분은 추가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가 있어요. 매일 아침이라고 붙으면 매일 아침에 진짜 이거를 루틴으로 반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 매일 아침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이해되실까요?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요 작업한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작업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넣어놨고요. 아래쪽에는 완료된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자, 선생님들도 여기에서 일정을 한번 세팅을 해서
캡처를 뜨셔서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인증입니다. 자, 이렇게. 네, 저는 요 광명역 갈 준비, 오늘 저 광명역 가서 대전 갔다가 저녁 연수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첵 및 실습 인증에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태스크를 한번, 네, 한번 세팅해 보시고 여기다 올려봐 주세요. 게시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한번 세팅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시로 오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연수를 하는 중간에 푸시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시간을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정시에 잘 안 옵니다. 한 3분이나 4분 있다가 와요. 네, 그게 좀, 본인들이 세팅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챗GPT가 일부러 코리안 타임을 아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 저희는 지금 작업 설정하는 부분 한번 실습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에 대한 부분 일정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제 제가 요거 장표로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주의하실 점은 작업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반복되는 작업이 10개까지 가능하고요. 단발적인 거는 괜찮겠죠. 네,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선생님들이 아주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일정 예약을 어떤 걸 하셨는지 신혜선 선생님 거 한번 볼까요? 네, 매일 6시에. 아, 그냥 예약만 했네요. 보통 문장이 나오는데, 그죠? 네, 기상 메시지라고 딱 나오고요. 네, 다 똑같이 하셨어요, 저랑. 네.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만의 루틴. 나는 오늘 요가 갈 거야. 아니면은 뭐 필라테스 갈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조깅을 할 거야.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이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가 해놓은 이 기상 메시지, 이런 게 이제 가장 좀 일반적인 건데, 주의하실 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상 메시지 볼 때는 PC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메시지가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알림으로 이제 오진 않고, 푸시하고 이메일로 온다는 거. 예. 그래서 푸시하고 이메일은 어떻게 오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저희 카카오톡 알림 설정해 놓으면 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뜨잖아요. 카카오톡 메시지 막 이렇게 뜨는 거. 그죠?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 푸시 알림이 옵니다. 그거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선생님들의 강의를 하실 때는 조금 거슬릴 수도 있다라는 점,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 연수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준비한 걸 또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태스크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앱을 설치한 스마트 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메일 알림으로 와요. 푸시는 안 돼요. 앱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PC로 가능하고요. 앱 푸시는 그 내용이 이메일로 해가지고 올 때도 있고 허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 앱에서 보통 저희가 설정하는 게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앱 푸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게 이제 푸시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알림이 온 거를 하나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은 저도 이제 폰으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QR을 띄워서 일단은 이거를 패들릿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제가 앱에서 접속을 해서 패들릿에 인증 화면을 올리는 걸 한번 시연을 해봐 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네,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게 이제 보여질 거예요. 자, 실습 인증에 보시면 이제 앱으로 통해서 이렇게 알림이 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내가 이제 인증샷을 올려놨어요.
이 챗GPT에서 태스크 기능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확인되시죠? 알림으로 떠요. 알림으로 뜨는데 요걸 알림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선생님들이 직접 이 폰에서 세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의하실 점이다라는 거죠. 자,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시 또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태스크를 설정을 했어요. 동시에 이제 올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루틴을 설정할 때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10개까지 가능하다. 플러스 버전일 경우에 이렇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로 나온 게 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아까 제가 저는 이제 딸하고도 같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폴더별로 정리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었는데 챗GPT가 아주 적절하게 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하나 이제 요거는 뭐 클로드에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AI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프로젝트를 이제 보시면은 클릭을 해보시면 요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새 프로젝트를 딱 누르시게 되면 이름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내가 그동안 했던 대화들을 다 저장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거는 대화를 저장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새 대화를 하시게 되면 기능이 좀 한정적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버전 같은 경우는 500개까지 폴더를 생성하실 수 있다. 많죠. 아까의 이제, 그렇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주의하실 점은 프로젝트 하위 메뉴에서 채팅을 할 때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새 채팅으로 이 챗GPT한테 질문을 한 다음에 그 결과치를 나중에 프로젝트로 옮겨요.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용량 같은 경우는 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한계치까지 써본 적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느 정도로 용량을 차지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맞습니다. 플러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연동 요즘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구글 드라이버에서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원 드라이브에서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컴퓨터에서 업로드하는데 보통 이게 제한적일 때도 있고요. 보통 폰에서 연동을 할 때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연동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 연결이 이제 그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GitHub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부분에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저 드라이브에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연결된 앱 부분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연결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연결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나면 다 연결 해제라는 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각각의 연결을 할 때 모두 이 앱이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겠느냐라고 모두 팝업이 뜹니다. 이 부분에서 수락을 하지 않으시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기 연동이 되는 계정이 있을 것이고 안 되시는 계정도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교육청 계정 같은 경우는 잘 안 되겠죠. 직장, 학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중요한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데이터, 내 자료, 내 개인정보가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고 싶지 않죠?
보통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의 내 개인정보가 학습되는 데이터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싫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직접 사이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챗GPT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통 이 아카이브의 보관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해당되는 메모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된 메모리 참고,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챗GPT가 귀신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이거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직업이 뭐고, 이런 걸 속속들이 알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 바로 그거는 얘가 저장된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화한 걸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싫다. 이제 뭐 두 분이서 같이 쓰고 있다. 이럴 때는 이런 메모리 참고하는 게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대화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요거 참고를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맞춤형 지침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새 대화 내 거를 이제 반영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세팅을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예요. 데이터 제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데이터 제어 설정 부분에 데이터 제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네. 요거를 들어와 보셔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데이터가 이 AI가 갖다가 쓰는지 안 쓰는지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이 부분이 지금 켜져 있으신가요? 대부분 아마 이제 오늘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켜져 계셨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꺼주셔야 내 데이터가 이제 AI에게 안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네, 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에서 이제 이걸 활용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성 모드. 이것도 내 목소리가 어떤 정보가 또 특히나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는 좀 더 그 사생활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 거를 이제 학습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꺼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습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실까요? 어떠세요? 이제 제가 많이는 쉴 수는 없고 5분 정도 쉬시는 게 선생님들께서 좀 피로감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저희 지구의 날 불 끄실 수도 있는데 불 꺼셔도 피시는 끄지 마시고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5분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유를 쉬는 시간 장표로 잠시 네. 그리고 저는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자, 선생님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인데요. 잘 쉬셨나요? 돌아오셨는지 제가 좀 확인하고 진도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셨으면 1번이라고 좀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저희 시마스 교과서 중에 이제 저희가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 연수도 진행이 될 건데요. 저희 기후변화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기후 쪽에서도 강의를 많이, 이제 외부 강의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연구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 패들릿에 보시면은 해당하는 교과서 내용이 이렇게 1일차 예시 프롬프트의 첫 번째 항목에 보시면 교과서 이북을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자, 확인되시나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릭을 딱 하시면 이북이 딱 나와요. 자, 그리고 돋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 페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보고서의 해석이라고 해서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나요? 요거는 그 핸드폰에서도 바로 클릭하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접속을 잘 하시는지부터 확인하고 또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자, 잘 나오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이제 어떤 기후변화의 특징 이런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이 그림만, 딱 그림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한번, 그 프롬프트는 간단하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프롬프트가 너무 복잡해도 가끔씩 이 의도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걸 조금 절약해 주는 게 바로 이 직접 AI가 생각을 해요. 들어보셨나요? Chain of Thought라고 하는 COT라고 하는 기법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 챗GPT한테 어떤 내용으로 한번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을 캡처하시거나 혹은 이 교과서에서 캡처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그림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도출해줘라고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물어볼 거냐?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정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깝지만, 조금 아깝지만 4.5. 요게 이제 보통 글쓰기 및 아이디어 탐색의 적절이라고 하고 리서치 프리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나오긴 해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연구 부분에 한번 이 대답을 요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보시면은 이제 이 오포 미니 얘를 써보셔도 좋고요. 혹은 O3를 써보셔도 좋습니다. 이 포5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은 나오는 답변이 연구하는 부분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부분, 이 그림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도출해줘. 요거 이제 보시면 똑같아요. 게시물 열기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텍스트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카피를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시 챗GPT로 가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5포 미니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도 심층 리서치는 누르지 마세요. 아깝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써보시고 이제 리서치 프리뷰가 되는 4.5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4.5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느려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느리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 4.5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내용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렇죠. 횟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각각의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횟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 횟수가 4.5 같은 경우는 주에 50개입니다. 주에 50회예요. 그래서 요게 상당히 좀 많이 없죠. 네,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4.5는 요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걸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느려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한 내용을 요렇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제가 똑같이 넣어 볼게요. 이걸 가지고 똑같이 하나를 더 열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4.5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5포 미니 있죠? 얘를 한번 넣어 볼게요. 똑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캡처를 뜨고요. 저는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리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도 결과 화면을 이제 또 인증샷을 한번 올려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넣어 볼 건데, 오포 미니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 그 과정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해서 넣긴 넣었는데, 연구 분석하는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4.5는 좀 짧죠? 이 본인이 이제 넣어주는 거긴 한데, 그리고 주에 50회 치고는 좀 답변이 좀 어색해요. 이제 4.5보다 신제품이 바로 5포 미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한번 보시면 나에게 맞는 모델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요 5포 미니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하고 5포 미니 하이 얘도 되게 좋거든요. 요 두 가지가 새로 나온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요런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얘는 좀 마음에 든다. 얘는 좀 별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요 이제 지금 출첵 및 실습 인증 1회차 요 부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이 챗GPT 이 내용을 여기 있는 공유하기 요걸로 하셔도 돼요. 요걸로 해가지고 링크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드래그 해서 공유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캡처를 떠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각자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한번 인증샷을 올려봐 주세요. 지금 저희는 이제 그냥 러프하게 프롬프트 실습을 한번 해보는데 이 프롬프트에 대한 어떤 기법은 내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처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선생님들께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소라도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소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요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좀 확인해 보려고 소라를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네,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이제 바로 이제 요 소라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 프롬프트는 한번 해보시고 모델별로 좀 다른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장표를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맥북에다가 이 슬라이드를 좀 넣어놔서 어, 자꾸 이제 이쪽을 쳐다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가 없다고 나오나요?
혹시 엣지를 쓰고 계시나요? 만약에 패들릿을 엣지에서 열으셨으면 네. 지금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크롬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패들릿에 잘 올라가는데 엣지도 가끔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종종 이 에러가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패들릿을 띄우신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소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라도 이제 오늘 알아보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작년에 저희가 소라라는 기능을 플러스에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된 부분이에요. 아주 많은 걸 실습할 건 아닌데 그래도 소라라는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선생님들과 실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소라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다른 동영상 툴도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건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플러스의 경우에 이 이미지를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생성하시게 되는데 요 내용을 보실 때 이제 해상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72 이제 픽셀로 이렇게 해상도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워터마크가 박혀 있죠. 그게 이제 플러스의 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되긴 되는데 프로가 얼마죠? 선생님들 옆에 이제 보이세요? 어, 이 챗GPT 같은 경우는 플러스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도 22달러인데 이제 환율이 워낙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프로 같은 경우는 환율 따지면 부가세 이제 20달러 포함한다고 하면 220달러면 얼마인가요? 한 3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에 이 소라를 아주 무제한으로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3만 원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각의 설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메뉴들이 이렇게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장표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는 소라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의 프롬프트를 좀 활용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 이미지를 참고해서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있죠. 그동안 사용했던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또 다시 이제 응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가 장표에 넣어 놨으니까 이 부분은 장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은 패들릿에 올라가져 있어요. 그 업로드된 교환을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라 같은 경우는 프리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셋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미드저니에서도 테마 같은 게 있었죠. 그 테마를 이 소라에서는 프리셋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메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어떤 뭐죠? 노트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어떤 뭐 풍선 느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뭐 슈퍼볼 뭐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져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이따가 세팅을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소라의 그 프리셋 같은 것도 적용을 해보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소라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제작되는 데는 시간이, 그런가요? 혹시 그 이정 선생님 이거 지금 사용하실 때 옆에 템포러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생성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나요? 가입하신 지가 조금 그 신규로 가입하신 경우에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게
지금 비디오 제너레이션 is temporarily disabled new account라고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번 달에 그 새로 그 하나를 더 그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것도 안 돼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안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라. 이제 신규로 제가 하나를 더 만든 게 있는데요. 플러스 계정도 소라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요게 지금 새로 들어가 있는 계정인데 보시면은 처음에는 별 얘기가 없어요. 비디오도 막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좀 야한 게 나올까 봐 제가 좀 겁이 나긴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좀 정해 볼게요. 요거 귀엽네요. 안 귀엽네요. 네, 그런데 안 귀여워도 좀 해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요 이미지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비디오 요걸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하나를 정해보세요. 이 프롬프트를 쓰겠다. 이 비디오를 쓰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거 신규로 만든 거라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한번 그래도 시도를 해볼게요. 일단 이미지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요거를 여기는 이미지가 아니 비디오에서 비디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제 거는 4월 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요게 나와요. 비디오 제너레이션 is temporarily disabled for new account라고 나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 소라에서 사용하는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소라를 좀 띄워야 돼가지고 제가 되는 계정으로 보여드릴게요. 소라. 네, 아우, 참, 그 처자들을 참 잘 만드네요. 그죠? 비디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강아지가 좀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느낌, 으르렁, 그르르르라고 되어 있죠? 요 으르렁 이제 요 익스프레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0초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이제 플러스 버전 같은 경우는 10초도 되고 5초도 가능합니다. 프로 같은 경우는 20초도 되고 15초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제 요거를 영상을 하나 만들 거냐, 2개 만들 거냐, 아니면 4개 만들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다 이게 그 리소스를 먹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리셋을 한번 들어가 보면 되는데 저는 프리셋은 건들지 않을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크리에이트 비디오 얘는 나오죠. 얘는 좀 만든 지 이제 이 가입한 지도 좀 오래됐고 50%가 아니라서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1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프로세스를 보고 싶으시면 마이 미디어를 보시면 됩니다. 어디냐면 여기 왼쪽에 중간에 보시면 마이 미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시면은 제 기존에 나왔던 이미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생성을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도 잘 되시나요? 자, 그래서 뭘 누르면 설명이 뜨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아까 보셨던 지금 이제 익스플로러 부분으로 들어가셨죠? 거기에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딱 보시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것도 괜찮죠? 자, 이거 한글로 되어 있으면 여기 아래쪽에 딱 누르시면 말풍선으로 이렇게 떠요.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이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시나요? 30대 초반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요건 이제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생성해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에 영상이 안 되시면 이미지를 먼저 생성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먼저 찾으시고, 이것도 되게 그 꿈결같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생성은 되는데 영상 생성이 아직 그 일시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영상을 이제 요걸로 지금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의 어떤 기능 설명을 먼저 하지 않고 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글 AI 스튜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라에서 영상 생성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여기에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같은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으르렁거리는 얘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AI 스튜디오로 가서, 자, 여기 들어오셨나요? 자, 여기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AI 스튜디오로 들어오신 분들, 네, 1번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된 거 확인하고 진행할게요. 제가 클릭한 프롬프트를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채팅창에도 올리고, 그리고 또 패들릿에도 올려드릴게요. 예시 프롬프트에 똑같이 올리겠습니다. 메시 데스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 게시물 열기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긁으시면 돼요. 자, AI 스튜디오로 들어오셨나요? 다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앞에 거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요 비디오 젠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세 번째 줄입니다. 왼쪽 부분에 왼쪽 칼럼에 세 번째 줄에 있는 비디오 젠 요거 이제 또 신상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요거 대기자만 그 웨이팅 리스트 있잖아요. 웨이트 리스트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아주 따끈따끈한 모델이에요. BO라고 하는 요 모델 얼마 전까지 웨이팅 리스트만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귀여운 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고 하셔도 돼요. 요 밑에 있는 텍스트 있죠? 요거를 클릭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아까 똑같이 소라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되시겠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런 컨트롤이라는 걸 누르셔도 되고 여기에서 엔터를 누르면 그냥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 구글 콜앱 그 실행하듯이 그렇게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제너레이트 비디오라는 게 지금 구글 AI 스튜디오에도 들어와 있어요. 얘는 무료입니다. 그죠? 저희 요거 잘 되시죠? 지금 실행이 되시지 않나요? 메뉴가 잘 뜨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잘 뜨시면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여기에서도 잘 안 되면 제가 또 다른 걸 찾으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잘 되시니까 안심입니다. 저희 영상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그쵸? 네. 생각보다 빨리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소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생성이 되고 있어요. 이제 10초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5초면은 조금 더 빨리 나와요. 맞습니다. 업로드도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소라나 이제 어떤 그 챗GPT가 쓰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주로 플러스 기능 이상이었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 프롬프트가 보통은 약간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프롬프트가 있을 때, 생성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인물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할 때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네, 으르렁, 으르렁 하나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네, 확인이 되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네, 그러면 영상도 한번 이제 저희 패들릿에다가 네, 네, 예시 프로포즈 여기다 올려주셔도 됩니다. 저희 이제 조금 승인 여기 미승인 게시물이 왜 나왔나요? 희한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항목을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섹션 추가를 하나 더 해볼게요. 1회차 실습 인증 2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좀 많으니까 내보내기는 보시면은 여기에 요거 있어요. 다운로드 있어요. 다운로드도 있고 그리고 구글로 드라이브로 내보내기도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원래는 이제 소라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 구글 AI 스튜디오를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소라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얘를 먼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늦네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소라 대신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상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패 메시지가 떴을 때는 다시 한번 요 비디오 제너레이션 부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좀 간단한 걸 보겠습니다. 지금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애니메이트 언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비디오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지금 이 패들릿에 펭귄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예시 프롬프트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요 펭귄이 있어요. 펭귄. 펭귄 벌써 만드셨네요. 자, 아래쪽에 좀 더 내려가 보면 요 펭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라 프롬프트가 하나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cute little fluffy penguin dancing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얘를 누르셔가지고 요 구글 AI 스튜디오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날도 있기 때문에 내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처음이신 선생님들이 예상 외로 좀 계시는 편이라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다 못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내일 이제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표에 이제 있는데 여기까지 못 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9시에 딱 이제 종료를 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어떠신가요? 선생님들의 의견도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여쭤보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좀 안 귀여운 펭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네, 제가 묘사한 펭귄에 대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 챗GPT와 함께 더불어서 구글 AI 스튜디오를 보여드리는지 이제 좀 다시 한번 사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AI 스튜디오 장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AI 스튜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보통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구글에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왜 굳이 AI 스튜디오를 사용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런 부분은 바로 이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챗GPT나 이런 클로드나 구글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가성비 높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ID라고 하는 그런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뉴도 사용할 수 있고 모델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특히나 뭐 아나콘다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파이썬도 쓸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주피터 노트북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을 한꺼번에 녹여내는 그런 환경이 바로 ID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LLM들이 많죠. 그런 모델들을 한 번에 이제 녹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AI 모델을 탐색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모델이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이 AI 스튜디오에서 한 번에 선택해서 이제 이 모델도 써보고 저 모델도 써보고 어떤 템포러리도 이제 이 보통 온도라고 하죠. 온도 조절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절을 해보고 옵션도 써보고 개발할 때 어떤 부분으로 좋을지 그리고 API도 사용해서 그 API를 이용해서 어떤 앱을 개발할 수 있는지도 다채롭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AI 스튜디오입니다. 맞습니다.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델만 사용하는데요. 구글이 워낙에 모델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오픈 AI에서 그 개발하던 그 윗분이 아, 오픈 AI에서 이제 그 누구죠?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분을 내쫓았던 분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내쫓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그 제프리 힌튼 그 교수님 그 노벨상 타신 그 분의 제자인 분이 있어요. 그쵸? 맞습니다. 남일지 선생님, 일리아스 치케바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갔다가 어디로 가셨냐면 구글로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모델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이제 이 구글이 거의 진짜 사활을 걸었다라고 보셔도, 이제 되실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델뿐만 아니라 계속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에도 모델이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모델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니 왜 이렇게 모델이 많이 나오나 싶었는데 이게 진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모델만 우리가 정립을 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여러 가지 모델을 한 번에 쓸 수 있다라는 게 이 구글 AI 스튜디오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탐색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뷰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좋은 점은 프로토타이핑 이것이 가장 좋은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료라는 거 이제 제한은 있지만 무료로 다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선생님들께서 흥미롭게 보실 점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비디오 젠이라는 부분을 먼저 보여드렸죠. 바로 동영상 생성하는 모델인데 이 부분이 VEO라고 해서 들어와 있고 실제 모델 이름은 VEO2입니다. 2라고 해서 이 모델이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 VEO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Run Setting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델을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상은 현재 요거 하나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이 지금 들어가져 있죠. 그렇죠? 자, 확인되시죠? 그런데 얘를 이제 최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챗GPT에서 사용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챗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처럼 챗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요 런 세팅 아래에 있는 요 아래 화살표 있죠? 요 부분을 눌러보시면 모델이 엄청 많습니다. 2개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제미나이 2.5라고 하는 부분을 2.0으로 바꿔보시고 또 한번 1.5로 바꿔보시고 또 젠마라고도 하고 전마라고도 합니다. 전마라고 하면 좀 그거 같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프리뷰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이 아래로 갈수록 경량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벼운 모델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신규 모델이면서 좀 더 용량이 큰 모델. 이제 어떤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모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 여기 모델 분류 확인되셨나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걸 보셨을 거예요.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는데? 라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미지 생성이 된다는 모델은 딱 한 종류예요. 여기에서 그 모델을 찾으시려면 자, 여기 보시는 제미나이 2.0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핫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얘만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료를 사용을 하셔도 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제 원래 이미지는 내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모델 선택을 하시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 제미나이 2.0 플래시의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확인되시죠? 자, 여기에서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한번 쳐보시면 되는데 저는 지구의 날, 오늘 지구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날 포스터 그려줘. 이렇게 해볼게요. 간단하게. 지구의 날, 그려줘 했는데, 얘가 또 이러죠. 그럴 때, 그냥, 지구의 날. 가끔씩, 네, 나오죠. 아주 빨리 나옵니다. 너무 빨리 나와요. 앞에 위에는 뭐 안 된다고 그러더니, 뻥입니다. 그여쳐! 이렇게 해놨어요. 콩글리시인 것 같아요. 근데 한글도 이렇게 써놨어요. 네. 자, 선생님들도 그림을 잘 만들어주는지 한번 해보시고, 네, 실습 인증 2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 주세요. 잘 되나요? 네,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챗GPT와 구글 AI 스튜디오의 기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교과에 적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면 좋은지도 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확인되시나요? 이렇게 포스터 그려줘라고 하긴 했는데 포스터 그려줘라고 했더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구의 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스터가 나왔어요. 네, 아직 펭귄이군요. 네, 이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고 있나요? 제게 좀 이상한가요? 네, 저만 안 올라오고 있나요? 네, 그래도 이렇게 저장을 해서 올려볼게요. 네. 오, 멋있어요. 저도 이렇게 업로드, 아까 어디였었죠? 지구의 날. 다른 게 지금 들어가서, 여기 있네요. 한글을 써준 그 포스터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네. 고양이 지구의 날 이미지를 그려줘. 요거 한글까지 이렇게 넣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지구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내일 할 거니까 요거는 이제 키핑을 좀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요거 부분을 스타터 앱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저희가 여행질이라는 교과에서 한번 다뤄볼 거니까, 그거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브 코딩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앱 스크립트라는 걸 좀 살펴볼 건데, 요거는 내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이제 보여드릴게요. 언어가 중국어로 나오는 거는 그거 설정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제 보통 저희가 요거를 이제 설정하는 게, 이제 보통은 본인 설정하는 게 어느 쪽에 있냐면요. 한국어로 세팅하는 게 그 구글 계정에서 보통 설정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음, 설정 한번 바꿔보시고 안 되시면 다시 중국어로 나오시면 네,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얘는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올해 2월에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 최신이죠. 그전에는 없었대요. 저희는 보통 우리나라 가수 중에 바이브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바이브를 좀 기억을 하는데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얘는 우리가 코딩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자연어 기반으로 이거 만들어줘.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요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어떤 대표님이 이 개발 부분보다는 이 시각화해서 어떤 실감 컨텐츠를 이렇게 다루시는 그런 그 대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냥 아트 쪽에만 최적화된 그 대표님이 실제 커서 AI라는 것과 그리고 또 챗GPT와 클로드 AI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바이브 코딩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원을 많이 안 써도 개발자를 하나 뽑은 것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일이 아주 간편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바이브 코딩을 한번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연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는 그냥 그냥 우리말로 한국어예요, 한국어. 한국어로 얘를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시연이 되지는 않지만 파일로 보통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챗GPT는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능을 가지고 직접 이 자리에서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웹 기반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선생님들과 함께 시연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챗GPT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다 오셨나요? 또 준비가 되셨으면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잘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네, 이제 또 요 프롬프트가 그래도 있는 게 좋으시겠죠. 아무리 자연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요 내용을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드는 걸 한번 이 챗GPT한테 시켜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줌 채팅창에 올려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예시 프롬프트에도 들어가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예시 프롬프트 해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패들릿에 들어오셔서 요 예시 프롬프트를 이제 카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자 그 만든 모델을 선택하시는데 저는 여기 써 있는 미니 하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코딩 및 시각적 이성에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선택하고요. 아까 드렸던 요 프롬프트를 넣어 볼게요. 프롬프트를 한번 읽어 드리면 네가 이제 챗GPT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직접 캔버스에 시연이 가능한 플랫폼, 예를 들어 웹 UI로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서칭으로 가져와서 랜덤 게임을 만들어줘. 서칭이 조금 그 나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 검색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검색으로 가져와서 랜덤 게임을 만들어줘. 왼쪽에는 컴퓨터가 무작위로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내고 오른편 칼럼에서 내가 클릭하면 승패를 가릴 수 있게 코드를 짜줘. 완전히 그냥 내가 이제 그 코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옆에 잘 보시면 이제 생각을 좀 해요. 얘가 이제 좀 또 느려요. 자, 그리고 코드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얘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할까? 그러면서 코드를 짤 때는 옆에 캔버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도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요게 딱 보시면은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제 이 가위바위보 게임이 진짜 여기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가 있어요. 언어별로 다 선택이 가능한데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미지를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플레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시연을 해봐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얘가 지금 이렇게 액세스 허용이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웹에서 검색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선택 허용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택 허용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미지가 웹에서 진짜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만약에 나중에 요걸 다 이제 다운을 받아서 다른 데다 이제 이 이미지를 제대로 넣으시면 이게 잘 나오실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해보게 될 건데 그 전에 요걸 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새 채팅에 가서 똑같이 그 다음 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패들릿에 들어가져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패들릿을 또 너무 내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올려봐 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 주 매주 토요일에 공을 저희가 7개를 고르는 걸 되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45개의 공 중에 7개를 고르는 걸 가끔씩 내가 당첨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로또라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챗GPT한테 네가 직접 시연이 가능한 플랫폼, 예를 들어 웹 UI로 빨리 노출판한 모라 색상의 7가지 공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서칭으로 가져와서 45개의 공들 중에 7개의 공을 골라주는 랜덤 게임을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승호 선생님 되게 잘 나왔네요. 요거 패들릿에도 올려주세요. 네, 이제 이것도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니 하이가 제대로 할 때가 있고 또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시를 챗GPT에만 넣어놨는데
얘도 똑같이 이 AI 스튜디오에도 넣는데요. 이번에는 모델을 제미나이 2.5의 프로 프리뷰, 요 3월 25일 날 태어난 요 모델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번 넣고요. 그다음에 얘도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또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생각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아, 볼 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시연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잘 되고 계시나요? 그래서 웹 UI 기반 로또 번호. 제가 로또라고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미나이 이 2.5 프로가 지가 좀 이상하죠? 로또 번호 추첨 게임이라고 이름을 줘놨어요. 네. 되게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코드를 사용하면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로또 번호 추첨 게임을 시연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제미나의 특징은 뭐냐면 옆에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의 다운을 받으시는데 같은 폴더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또 이렇게 하나 넣고요. 지금 보이는 코드라고 하는 이제 요 HTML 문서예요. 얘만 있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HTML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자, 그리고 자, 위쪽에 보시면 어디 갔나요?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넣은 것 같긴 한데. 네. 하나로 만들어줬네요. 보통은 이렇게 하나로 안 만들어주는데. 자, 그래서 얘를 제가 한번 파일 탐색기에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로또가 어딨나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어, 구글 AI 스튜디오가 만들어 놓은 로또 추천기입니다. 바로 만들어줘요. 저는 그냥 텍스트로 입력을 했을 뿐이고요. 자, 그리고 랜덤 볼 게임이라고 해서 챗GPT도 똑같이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번호 추첨 잘 해주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약간 리액트스럽게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아, 폴더에 넣는 거는 폴더는 그냥 따로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델은 파일을 하나만 줬어요. 그런데 모델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스튜디오가 하나만 줄 때가 있고요. 3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폴더를 만든 거고 저처럼 이렇게 HTML 문서를 딱 하나 줬다. 그러면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시고 또 네, 이제 거의 저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3개를 주면은 폴더를 하나 생성하셔서 그래서 만드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이걸 하나 시연을 해본 게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로또 번호 추첨을 할 때 요렇게 3개의 지금 파일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이렇게 3개의 파일이 나오셨죠? 요럴 때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파일 첫 번째 거를 다운 받으실 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새 폴더를 만드십니다. 새 폴더. 그래서 이 폴더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넣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코드 이제 HTML 저장하시고요. 아래쪽에 style.css 파일 요것도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그 폴더
그 폴더 안에다가 저장 누르시고 그다음에 script.js 파일이 나옵니다. 얘도 똑같이 다운로드 누르셔서 네, code.js 저장을 해 주십니다. 자, 얘를 딱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3개의 파일이 나오는데 그냥 딴 데 안 가시고 이 크롬에 나오는 여기 있는 요 code.html 있죠? 얘를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운로드 버튼 요게 있으면 code.html 얘를 이렇게 클릭. 자, 잘 되시나요? 요렇게 지금 저희 실습 인증, 오늘의 이제 실습 마지막입니다. 일명 바이브 코딩이라는 부분입니다. 아, 다 잘 되시네요. 멋있죠? 우리 로또를 통해서 이번에 1등이 나오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지금 바이브 코딩을 지금 다들 하고 계시는데 어떠셨나요, 선생님들? 괜찮으신가요? 음. 이 바이브 코딩이 무엇이다. 정말 그냥 간단해 보이는데 그냥 바로 프로그램을 뚝딱 하고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제가 시간이 나면은 웹 크롤링을 직접 해서 파이썬에 돌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웹 크롤링 한 자료로 해서 논문 PDF를 쫙 뽑아내는 것도 바이브 코딩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다음 연수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6월 달에도 사실은 연수가 또 하나 기획이 돼 있는데 그거는 내일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사실은 범용적이죠. 요즘에 이제 음성도 제미나이도 잘 해줍니다. 이제 무료인데 그 부분도 잘 해주고 여러 가지로 챗GPT가 범용적이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상관은 없는데 한 개의 채팅으로 하게 되면 이 대화의 한도가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도에 달했다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네, 요거 연수는 아마 다시 보기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연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과 가끔씩 이제 그래요. 중간에 실수한 게 있으면 또 다시 보기를 하면 이게 흑역사인데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다시 보기를 제공을 하니까 네,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연수 지금 연수 설문조사 QR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더 좋은 연수를 만들기 위한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는 이유는 그 이유기도 하고 오늘 연수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수 설문조사를 꼭 해주시기를 네, 요청을 드리면서 오늘 연수 말고도 내일이 이제 또 활동하는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멀티모달에 접근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연수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9시에 끝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1분 오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만나길 기대하면서 내일입니다. 내일 7시부터 9시까지 요거 2회차 진행되니까 내일도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연수 설문조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